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금리 상승 속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 이제 강세를 좀 뒤로하고 오늘은 좀 비교적 크게 빠졌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88%좀 크게 빠지면서 시장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42%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CEO가 지금 현재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이제 어제 연설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들을 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좀 차익 매물이 오히려 이제 쏟아지면서 주가가 6%나 급락을 했고 이렇게 시가총액 큰 기업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 전반적인 심리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사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좋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와 구인 이직 지수라고 이제 채용 공고 뭐 이런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68%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진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큰 악재가 나왔다 이런 것보다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과 금리 상승 부담이 이제 빌미가 돼서 좀 나스닥이 좀 일제히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장세를 주도했던 엔비디아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에 기술주 위주의 투매가 이뤄졌는데 이 밖에도 눈여겨야 할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빠졌는데 뭐 큰 악재가 있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대감이 이미 좀 선반영된 데다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들은 좀 장기적인 이제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뭐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AI 인프라 지출이 둔화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주가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나 브로드컴 같은 이제 동반 그 반도체주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사죠. 마이크론은 2.7% 올랐는데 젠슨항이 이제 CES 이번에 기조연설에서 그 자기네 게이밍 칩에 이제 마이크론 제품이 채택됐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홀로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4%또 역시 좀 급락을 했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것도 뭐 의견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많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낮춘 게 이제 하락의 또 빌미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죄송합니다. 그 독립 리서치 회사 모펫 나다슨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고요. 뭐 중국에서 애플의 좀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또 비전 프로라는 그 VR 기기도 기대치가 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좀 약간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애플이 빠졌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눈에 떴던 기업은 이제 모더나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많이 급등했던 기업인데 오늘 7%나 주가 좀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그 조류 독감 사망자가 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아마 이제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을 다시 좀 높이면서 모더나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는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1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현재 이제 올해 금리 인하 작년만 해도 이제 4번 인하할 거라는 게 대세였는데 2번으로 이제 기대감이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니까 지표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아니면 아예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 1회 확률이 53%로 오늘 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 이제 미국은 서비스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전월 52.1에서 54.1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트라고 하는데 이제 구인 이직 지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용 공고가 이제 전월 783.9만 건에서
809.9만 건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 이제 생각 이상으로 또 견조한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를 크게 낮출 만한 부분이 아니고요. 또 거기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곧 취임을 할 텐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게 또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단단하게 나와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쨌든 약화시켰기 때문에 좀 미국 경기가 오히려 좋은 게 일단 미국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